안녕하세요. 윤선박센장TV 윤선입니다. 오늘은 영상 칼럼을 쓰면서 개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규모냐 범위냐 아니 규모냐 범위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키울 것인가, 범위를 넓힐 것인가. 땅을 샀어요. 또 땅을 더 사요. 그럼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스마트팜을 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규모를 초기 단계 규모를 키우는 구조가 있을 거고,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공이나 체험을 통해 가지고 범위를 넓히는 경우, 이 두 가지. 이 10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농촌 사회과학자라서 현장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면서 규모를 키우는 농업으로 갈 것이 맞을 것인가, 범위를 넓히는 농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인가, 이것을 그냥 못 자르듯이 이쪽이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곳은 규모를 계속 키우면서 생산에 집중해 왔던 분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1000평으로 감농사 짓다가 2000평 3000평 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체험도 한번 해보고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범위를 넓혔던 구조도 있어요. 자, 예전에 농사를 지어요. 콩을 재배해요. 그러다가 그 콩을 가지고 뭘 해요? 된장을, 메주나 된장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직접 갖다 팔아요. 그럼 뭐 했어요 방금? 콩을 가지고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주 된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직접 팔았던 서비스업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범위를 넓힌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콩을 내가 5000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2만평, 3만평으로 늘릴 것인가, 아니면 5000평을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2차 메주라든가 된장을 만들고 직접 판매를 할 것인가,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범위의 경제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두 가지의 상품을 생산해요. 근데 따로따로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이 한 기업이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상품과 또 다른 요인이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여러 군데 활용한다.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 하나의 소스를 여러 군데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죠. 범위의 경제가. 하나의 사과를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한다, 이거죠. 범위의 경제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한 상품의 생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다른 상품에 들어가는 경우 범위의 경제가 가능하다, 이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생산시설과 투입 요소가 여러 상품에 동시에 사용될 경우 전체적인 비용 절감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범위의 경제를 농산물에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장을 가지고, 아까 그 콩을 가지고 메주나 된장을 하고 그리고 직접 팔았던 범위를 넓혀가는, 그러니까 한 상품에 나오는 생산관에서 나왔던 콩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다른 데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농업 구조가 바로 뭐였냐면 범위의 경제를 넓혀왔다는 거예요. 범위의 경제는 복합농농에서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이 구조에서는 복합농농, 복합농농이 뭐예요? 하나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봄에는 어떤 거, 여름에는 뭐가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가을에는 뭐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한 토지에서. 근데 이것을
고객의 그 정보 비용,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까 제가 범위의 경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줄일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고객이 당뇨가 좀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어떤 분이 돼지 감자를 재배했어요. 돼지 감자는 뭐 근데 또 그 옆에다가 조그만 땅이 있어가지고 여주를 재배했어요. 그러면 돼지 감자를 구매했던 고객이 또 여주에 그 부분에 두 개 다 당뇨 좀 좋다고 알려져 있는 농산물에 있어서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겠죠. 그래서 고객을 중심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규모의 경제는 뭐냐? 그게 반해서 규모의 경제는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더 많이 투입하면 규모를 확대하면 거기에 따라 생산비가 절감된다. 수익이 창출된다. 수익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단위당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5,000평 정도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를 샀어요. 근데 이제 땅이 10,000평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농기계는 그대로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생산 시설에 대규모 설비라든지 규모를 크게 하면 그 경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량 구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재를 사더라도 한 번에 사는 것보다 여러 많이 사게 되면 또 이렇게 할인해 준다든지 대량 구매 효과가 있다. 원료비가 감축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업.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물량이 많으면 이걸만 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이걸 선별만 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들 그런 전문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이론은 계속 되었어요. 대기업 중심의 이론이죠. 어떻게 보면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수익성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뒷받침 이론이었죠. 규모의 경제 이론은 생산비 증가에 따라서 고정비용, 고정자본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비가 저렴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구조도 계속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땅을 더 넓힐 것인가, 규모를 키울 것인가, 규모를 큰 농가들에게 지원이 더 많아지는 구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규모를 키우자. 근데 적정 규모를 얼마 정도 키워야 되는가? 제가 농과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은 소농 구조다. 소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그 소농이란 게 뭐냐? 우리가 평균 경작 면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게 소농이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외국에 미국이라든가 어차피 시장 개방을 앞으로 우리가 협상이라든가 WTO라든가 할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게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온 것보다 우리는 더 어떻다고요? 소농 구조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조직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구조의 경직화가 일어나게 된다. 규모의 경제 비용이 상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XB 효율성이라는 어떤 경제학 이론이 있는데 농업에서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토지라든가 생산 요소를 더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그에 비례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 예, 어떤 비효율성. 과연 우리나라 농가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농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만약에 그 규모에 따라서 직불금이라든지 뭔가를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만 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만드는 요소가 실질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더 높을 것인가 규모를 키우는 게 높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쭉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쭉 보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딱 나누어서 규모의 경제냐 범위의 경제 이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모를 조금씩 키우면서 생산에만 집중해서 막 크게 키우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규모를 키우시면서 범위를 넓히는 문제 같이 고려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 버티고 지금 나오는 우수사례, 성공사례,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 그것들이더라는 거죠. 또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님은 그동안에 생산을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 생산했던 쌀을 가지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밥을 많이 먹지 않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다 보니까 생산했던 쌀을 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과자를 만든다든지 이유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고민 한번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의 규모를 더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부가가치 올리는 문제. 귀농하신 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잡으실 때 저는 초기 단계부터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어떻게 범위를 넓힐 거냐를 생각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사례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규모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규모가 이제 너무 크게 초기 시작할 때 보면 아까 규모의 경제 시켰지만 규모가 너무 크게 시작했다. 그럼 리스크가 위험이 너무 커요. 생산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요. 시장 위험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적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가공이라든가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구조를 같이 시작해보면 좋겠다. 스마트팜을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요즘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자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원금을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영은 연속성,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속 지속 가능성은 계속 생산해서 했는데 생산의 리스크가 있고 또 시장의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시장 리스크는 뭐냐 그러면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내가 내 고객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처음부터 생각을 해 가야 되는 거죠. 내 고객을 만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그랬어요. 자기 고객이 있느냐 없느냐. 정책의 방향성도 달라져야 돼요. 방향성도. 정책의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생산 중심으로 하다 보면 계속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들이 생기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생산해서 등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높다 하더라도 그냥 소비자가 수용할 수 만약 있다면 버티면 되는데 외국에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도 어떻게 해요? 규모가 큰 농가들은 더 힘들죠. 규모가 작은 농가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이제 정책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규모의 경제만 실현할 게 아니라 범위의 경제를 넓힐 수 있는 가공을 아까 한다 그랬는데 가공 시설 지으면 힘들잖아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농가들이 이제 소농으로 조그맣게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게 보면 가공시설이 이제 지어지고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죠. 범위를 넓히는 문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면서 내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OEM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농가 카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고객을 와가지고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구조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구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박사님 그 농가들이 그걸까지 하기 힘들잖아요. 가공하고 체험.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해서 마을 단위에서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현장을 쭉 보면 느끼는 게 정부에서
농촌 마을 한다 50억, 70억 지원해가지고 커뮤니티 센터 짓고 또 뭐 가공도 하게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한계가 있느냐? 기존에 처음부터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 범위를 넓히고 가공을 하고 취업했던 사람이 경험이라든가 경영 기반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리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방법을 찾는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범위를 넓히자 이거 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고 판매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부딪히더라.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 농가가 성공한 농가가 같이 연계시켜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구조일 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냐 범위의 경제냐.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더욱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것 가능성은 그냥 생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라는 생각을 명확히 해요. 이것은 우리만 생산하면 괜찮지만 외국의 규모가 큰 사람들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물량이 몰리면 또 사람들이 좀 몰려가고 또 소비자는 많이 먹지 않고 뭐 이런 구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범위의 경제 쪽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지원들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서 민박사 현장 칼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